자, 그러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장바구니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요런 장바구니가 있고, 우리가 동적 할당을 모르던 시대의 장바구니는 뭐냐면, 일단 작은 장바구니와 큰 장바구니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쇼핑을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날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큰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얘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얘네들의 단점은 뭘까요? 막상 여러분들이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을 많이 담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장바구니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낭패를 보겠죠. 왜냐면 물건 많이 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살 줄 몰랐던 거죠. 갔는데 뭐 이것저것 집었다 보니까 물건이 많아져서 작은 장바구니가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작은 장바구니 말고 큰 장바구니를 가져갔을 때는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갔는데 막상 쇼핑을 하고 보니까 너무 큰 장바구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큰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정적 할당. 자, 정적 할당은 뭐예요? 사전 신고제라고 했죠?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배열을 몇 개 담을지는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 번 정해지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의 단점은 뭘까요? 정적 할당. 쉽게 말해서 정적 할당의 단점은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장바구니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 동적 할당을 배워서 이제 뭐가 가능하다? 쇼핑을 하러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상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견적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냥 견적을 내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장을 딱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창조할 수도 있거든요. 뭐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져와야 쓸 수가 있는 건데, 장바구니가 만약에 내가 필요하겠네? 얼마큼? 이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허공에다가 장바구니를 탁 하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중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거다? 뭐 이거를 그래요.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라 따지지 말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낀 대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딱 생성되는 장바구니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번거롭게 장바구니 안 들고 와도 되고. 그렇죠? 자, 자료 구조가 결국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정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뭐 얘는 뭐 10, 뭐 얘는 뭐 100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 뭐 arr 100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100을 딱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는 100이면 충분할까? 또는 누가 뭐라 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결국에 개발자가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다. 진짜예요. 자료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죠? 옛날에 요즘 이제 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인도 사회 보면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브라만 계급, 뭐 계급.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한번 딱 계급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었잖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선택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대충 상황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동적 할당도 사실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적 할당이라고 100%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마트를 갔어요. 동적 할당이라는 장바구니를 여러분 들고 간다 했을 때 바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얘를 다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돌아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물건이 딱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오늘은 나는 요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되는 게 바로 동적 할당이고, 근데 동적 할당은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요?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또 만들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큰 게 만들면 얘는 또 다른 장바구니에 불과한 거예요. 자, 장바구니를 우리가 2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이 쇼핑하다 보면 카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바구니 여러 개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사실 얘도 뭘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고객한테 몇 명 입력 받을래요? 하고 물어봐서 그대로 만드는 건데, 근데 그것 또한 선택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미룬 거죠. 그런데 고객도 이런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요만큼 잡았다 칩시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더 만들고 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옮겨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편하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장바구니의 한계, 즉 동적 할당의 한계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산다고 했을 때? 사실 현실 세계에는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갔을 때 쇼핑몰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쇼핑몰 입구를 들어가요. 그러면 쇼핑몰 입구를 딱 들어와서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입구가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는 사실 근데 엄청 크지도 않고 리모컨처럼 아주 작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작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 녀석만 딱 두고 가는 거예요. 손으로 가볍게, 마치 핸드폰 크기만큼. 그 다음에 정말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넣어요. 그러면 물건을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공간이 갑자기 딱 생기고 그 물건이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쇼핑마트 다니다 보면 만약에 물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장바구니에다가 또 물건을 또 담아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물건을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선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뭐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얘만 들고 다니면 돼요. 얘만.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으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한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가 없습니다.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열은 자, 건물이 있다 해볼게요. 건물, 어떤 특정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열을 이만큼 하면 담을 수 있지만 그 배열의 길이를 한정적인 메모리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건물에 초과하면 넘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충분하지만 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삐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하나하나를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잘라다가 적절하게 피면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쵸? 들어갈 수는 있겠죠.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능해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자, 연속되어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메모리가 있고 넘치면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분배를 시키는 거죠. 즉 링크드 리스트. 그래서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능해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몇 개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로 뭐다?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배우는 게 이 세 번째 장바구니게, 이 세 번째 장바구니가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좋다고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계속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알아서 늘어나니까 이렇게 넣고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자, 얘의 단점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식하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뭘까요? 자, 그 뭐든지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런 카트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열로 잡았기 때문에 어때요? 뭐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2번째 공간 해가지고 뭐 n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녀석의 몇 번째를 가리킬 수 있어요? 여기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고 얘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5m라 했을 때 5, 10, 15, 즉 10m 뒤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공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공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몇 미터? 15m 더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 2000칸이에요. 2000칸. 그러면 얘네들이 2000칸이라 했을 때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101동을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순서대로 거쳐야 될까요? 아니면 108동 주소만 알면 그 주소로 이동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동하기만 하면 되겠죠. 주소값만 알면. 그죠? 즉 찾아가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런 마법의 장바구니는 뭘까요? 순서라는 게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서 없어요. 이거 순서 원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요 파란색 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수동으로 얘네들을 이어버린 거잖아요. 얘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소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일단 1등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죠. 그럼 3등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려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유연은 해요. 그리고 무한히 추가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가 느리냐면 접근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는 그 특정 공간으로 가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엄청나게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느려요. 우리가 만든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만든 이 링크드 리스트는 요 연결하는 작업이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는 못 만들까요? 여러분들? 두 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 형태라고 하는데, 트리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리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0.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 그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초고속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결론.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입력 받을 때 고객한테 너 몇 명 입력 받을래?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입력 받는 거잖아요. 고객이 뭐 누를 때까지? 0 누를 때까지. 그쵸?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돼요? 말록을 한 번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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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잇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기초 자료 구조는 우리가 다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습니다.